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으로 호주 장갑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따내자 한국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방위산업 시장의 전통이 강호 독일을 누르고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타진 중인 상황에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준 것이라는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의 방산 성과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한국의 로키드 마틴 탄생이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조 원 규모의 호주 2차 세대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방산업계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레드백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최초 기획 개발한 무기체계로 통상적으로 한국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양을 빠른 시일 내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파병이 많은 호주군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 방어체계와 스텔스 기능 등을 적용함에 따라 전투 현장에서의 생존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하나장갑차 생산센터에서 생산될 예정에 있는데요. 하나장갑차 생산센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 펀치맨 AS9과 탄야군 반차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과 다연 장로켓인 1000무 등을 공급하는 총 8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레드백도 충분한 성능을 입증받은 만큼 호주에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지역에서까지 추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레드백은 물론 차기 잠수함까지 한국 방산업체에 수주를 줄 것이 유력해지고 있어 호주 육군의 레드백 도입으로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도 더욱 밀착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자국산 경량 장갑차인 보루숙 약 1,400대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경량 장갑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중형 장갑차인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SNS에 레드백 테스트 중이라고 게재하며 보루숙과 레드백 사진을 함께 올려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도입을 타진 중인 루마니아도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이외에도 2031년까지 장갑차 246대를 구매하고 이후 5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지난 2월 루마니아 국영방산업체인 로맘과 무기체계 공급과 활용, 유지보수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기점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로까지 레드백이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동유럽 방산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은 단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의 방산사업 핵심 계열사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룹 사업 재편을 통해 지난해 하나디펜스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하나방산을 합병해 항공우주방산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사로 출범했는데요. 또한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오션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사업 체계를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글로벌 방산업계를 이끌어가겠다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계획과 목표, 꿈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도 하나그룹의 매서운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나그룹을 포함해 한국 방위산업이 지상무기에 치우쳐져 있어 해양방산무기의 약한 모습을 노출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나오션은 사업 예산 8,334억 원 규모의 한국 해군차 기호위함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하나시스템도 지난 4월 필리핀의 2,400톤급 연안 경비함 6척에 국산 함정전투 체계인 CM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950만 달러, 우리 돈 약 390억 원의 수출을 성사시켜 한국 방위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해양방산무기도 수출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CMS를 수출했다는 점입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로 불리며 작전 수행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그리고 해당 기술은 이미 방산 수출 강국들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이라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의 두뇌라 불릴 만큼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니 말이죠.
그런데 CMS 수출로 한국 방위산업이 약점으로 대두되던 해양 방산무기까지 수출에 성공하니 글로벌 방산업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지상무기만큼이나 해양 방산무기로의 수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먼저 최근 캐나다 정부가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2조 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고 잠수함 도입 후 미래에 발생할 정비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규모는 최대 8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수주만 성공하면 잭팟이 터진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오션은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방위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기술 협력서를 맺으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한 모습인데요.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잠항 시간을 크게 늘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하나오션의 잠수함이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탈 없이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국 방위산업과 하나그룹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해역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과 전투함 수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향후 지상무기만큼이나 해양방산무기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오자 하나그룹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기에 이어 유인기까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나시스템은 경북 구미의 약 8만 900제곱미터 부지에 CMS 화무인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통합전장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신사업장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방산질주는 실적에서도 증명되며 한국 의새로운 수출 먹거리로도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 7,981억 원, 영업이익은 8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방산의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방산사업에서만 매출 6,001억 원, 영업이익 23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0%, 58% 성장한 실적을 기록한 수치라 향후 전망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이후에도 폴란드로 수출한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인데요. 이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수주만큼이나 압도적인 매출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하나그룹 이행보를 알게 된 외국 인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로키드 마틴이 하나 때문에 바짝 긴장하겠어.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대단해.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을 거야. 한국이 핵잠수함을 못 만드니까 비슷한 성능의 잠수함을 만들었네. 그렇다면 캐나다는 무조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겠어. 워낙 성능이 뛰어나니까. 역시 한국은 실망시키지 않아. K9 자주포는 미국마저도 인정한 무기인데 아직도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게 놀라워. 대체 한국의 저력은 어디까지야? 정말 믿기지 않는 나라라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